신종호의 마켓뷰입니다. 앞서 이제 짚어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들, 중국의 수요 문제, 유가, 더불어서 공매도 시장 금지 이후에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반등세였지만 한국의 어떤 ETF에 투자하는 EWY라는 ETF는 또 마이너스 1.6%가량 급락세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참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네. 수요일 맞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를 정도로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라고 여쭤봐야 될 정도로 일주일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보면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냉탕 온탕입니다. 제가 오늘 무슨 요일인지도 모를 정도로 냉탕 온탕이 이렇게 오가는 증시인데 공매도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었고 네. 한 이틀 사이에. 그렇죠. 저는 처음 봤어요. 네. 월요일에 코스닥이 7%. 저기 사이드카가 그렇죠. 상승에 의해서 사이드카가 네. 걸리고 어제는 하락에 의해서 사이드가 이게 참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파급력이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어제 그제 보다시피 큰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상이 됐던 거죠. 변동성 자체는. 변동성 자체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정부가 취했던 아니면 네. 개인이 원했던 뭐가 됐던 간에 이거는 어떻든 간에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6개월 뒤, 8개월 뒤에 치러야 될 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꼭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치러야 될 과정이고 네. 값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클 수 있고 앞으로도 좀 더 될 것이다. 최소한 이번 주는 아주 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이거에 대한 주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별 이슈가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적정한 가격으로 수렴이 될 건데 이번 주, 다음 주 가면 갈수록 약해지겠습니다만 이번 달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이번 달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들은 이런 변동성까지는 아니겠지만 네네. 그래도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수급적인 교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공교롭게도 우리는 항상 미국 시장 내지는 네네.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보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만 따로 움직이는 장이 맞습니다.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폭이라는 게 미국이 뭐 1% 마이너스 1% 흐름이 갈 때 그거보다 더 크게 일어나는 더 거죠. 크게. 그렇죠? 그리고 어떨 때는 디커플링 되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거로 인해서 예측이 좀 예측 불허성까지는 예측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는 이거를 즐길 수도 있는 반면에 상당 부분은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 그런 장인 거죠. 예. 원래 연말 연초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러 가지 연말에 네네.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매도에 가까운 가능성이 패턴을 있었죠. 갖고 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매도를 사실 받아줬던 쪽이 외국인이었고. 네네. 근데 올해 연말 연초 같은 경우에 그 가능성 외국인들이 좀 소위 말해서 받아준다라는 그런 기대를 조금 접어야 되나요? 일단은 이런 장은 트레이딩 기술이 철저히 요구되는 장이고요. 네. 펀더멘털이 우선되지 않는 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를 바라보는 포지셔닝을 올해 내에 빨리 잡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때 내년에 비저빌리티의 가시성이 높아질 때 그때서야 연말 정도에 새롭게 포지셔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는 그게 약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가시성이 약하니까. 네. 그러니까 포지셔닝이 약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꼭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국내 기관이나 개인들도 사실은 이익 실현하려는 공매도가 청산돼서 올라가는 거에 이익 실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신규가 공매도 관계없이 순수하게 포지셔닝을 세우는 거를 미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주 가면 갈수록 변동성은 줄어들겠지만은 활기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장의 흐름은 아마 엊그저께 올라갔다 내려온 것처럼 업사이드가 생각보다 장 전체적으로 업사이드는 이걸로 인해서는 업사이드는 별로 없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장이 이 코스피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네. 최강의 극강의 어려운 시장이라고. 맞습니다. 홍콩에 있는 뭐 저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친구가 트레이더인데
코스피에서는 절대 수익이 못 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진짜 국내 시장에서 수익 내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선수 오브 선수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더 선수 오브 선수가 돼야지만이 수익을 내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공매도 금지됐어? 네네. 그럼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수혜주를 찾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들이 사실 월요일에는 2차 전지의 어떤 뭐 폭등의 네네. 어떤 상황이 나왔는데 공매도 금지 수혜 업종 선별 접근 전략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직관적으로 수혜라는 거는 월요일 날 뭐 나타났었죠. 의문의 여지가 없이 어저께도 비록 전반적으로 좀 차별화가 됐지요. 차별화된 것은 그 외국인이 아니고 개인들의 수급이 몰리는 에코프로 머티리얼 에코프로 BM 이쪽이 그때만 강했던 거고 나머지 LG 엔솔,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그룹은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맞아요. 갈린 거예요. 남은 거는 이제는 오늘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에코 시리즈만 남았다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급의 경쟁이 붙었다. 치고 받고 하는 게 남았더니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좋은 거는요, 긍정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공매도가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긍정적인 뭐죠? 그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펀더멘털적으로 2차 전지 그런 쪽이 약화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네. 혹시라도 나중에 2차 전지의 수급이라는 게 펀더멘털이 개선될 때까지 내년 6월까지면 혹시라도 개선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을 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도 그 계속적으로 좀 빠지더라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좋죠.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S시리즈가 수급에서는 2차 전지 내에서건 아니면 이 공매도 수혜주 여러 그룹 중에서 바이오건 포함해서 좀 우위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고점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의미 있게 펀더멘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말 이전에 이걸 들어올 것인지는 모르겠고 상대적으로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에코프로 BM의 어떤 개인 투자자들 심리가 좀 몰려 있기 때문에 네네네. 상대적으로 강세 그리고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놨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의할 수도 있는데 네네. 한편으로는 우리가 펀더멘탈을 안 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어제 에코프로 BM 실적은 사실 상당히 우려를 많이 자극을 했습니다. 근데 전망도 안 좋았죠. 아니, 당연히. 전망도 안 네네. 좋았고요. 장기적인 가능성을 보면서 네. 2025년, 2026년의 성장을 땡겨온 밸류에이션인데 당장 지금 꺾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년 6월까지 밀어놨을 때 과연 성장이 나타날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는 네,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매수에 의해서 버틸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참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걸 믿고 아니면 이왕 올라갔으니까 수급에 이제는 팔 사람은 없다, 공매도는 없다 이런 걸 가지고 버티는 사람이 계실 거고요. 그렇죠? 예전에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털이 그렇게 쉽게 바뀔 것이냐라는 것은 또 의문을 갖기 그렇죠. 때문에 공매도를 했던 분들의 유지 입장에서는 그런 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공매도를 청산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났잖아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왕창 들어왔잖아요. 첫날에.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의 한 10% 이상이 외국인이 순매수로 잡혔단 말이에요. 어저께 네. 그저께는 그랬고 언제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힘이 공매도 환수에서 한 힘은 약해질 거기 때문에 진정한 그 수급과 펀더멘털의 싸움은 이번 달 말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점점 갈수록 공매도에 대한 수의 효과도 네. 이번 달 말쯤 되면 약해질 거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진짜 펀더멘털 얘기는 내년 다음 달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기다려 보셔야 되는 거가 되는 거고요. 아까 펀더멘털적으로 약한 거가 수급이 돌아설 수 있는 거는 세상에 우리 6개월 전에 몰랐기 때문에 네. 또 6개월 뒤에 모르는 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힘이 약해지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아까 트레이딩 스킬이라 했잖아요. 네. 이 외국인이 못 판다는 걸 이용하더라도 네. 이것이 아주 길게는 못 간다라는 걸 개인 투자가들도 염두하고 플레이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길게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의 방향성을 좀 결정할 수 있는 크게 보면 이제 반도체와 네. 자동차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중국의 데이터를 보면요. 네네.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시장 예상보다 좋았지만 한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비중이
굉장히 낮았어요. 굉장히 낮았죠. 네, 이미 한국 전체적인 수출이 중국으로 가는 부분이 중간재 계속 빠지고 있고 일부 반도체나 화학만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 중국도 자국의 제품으로 이 어떻게 보면 국산화, 중국 입장에서 국산화를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려의 우려를 넘어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무역 갈등이 좀 해소가 되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밸류체인상의 조금은 우려들이 좀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한편으로 자 미중 정상회담이 해결되더라도 중국은 자국의 국산화에 더 열을 올리는데 네네. 이게 우리나라한테 무슨 영향이 있느냐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만났다 합시다. 저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만나서 이 시진핑이 우리 바이든 정부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해줄 거냐. 저는 거기에 일단 부정적이거나 확실치 않고요. 네. 근데 혹시라도 화해를 한다. 시나리오가. 그럼 어떻게 되죠? 중국에 대한 제재를 좀 줄이는 거잖아요. 뭔가 줄이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보면은 중국에 대하면 그러면 중국이 반도체가 기사회생하느냐라고 봤을 경우에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다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예. 그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하더라도요. 예. 우리가 만드는 디램하고 낸드를 걔네들이 금방 의미 있게 중국이 만들 수 있는 가능성 단기적으로 별로 없어요. 아, 기술력이 좀 현저히 차이 나니까. 네. 근데 주가적인 반응은 처음에는 나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화해를 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임팩트는 별로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의미 있는 거는요. 만약에 허용을 해주면은 요거는 가정이 있는데 AI 반도체, 메모리 말고 GPU라는 이런 거 그런 설계적인 측면에서 엔비디아 이런 제품 판매되는 거 이런 거를 허용한다고 하면은 우리한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아, 저기 엔비디아가 중국에 팔 수 있고 그렇죠.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한국의 제품이 올라갈 그렇죠. 수 있으니까. 예, 그게 더 엑셀러레이션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넷 하면은 나쁘지 않아요. 화해하면은. 아, 그러네요. 반도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니셜 반응은 약간 네거티브하게 반응할 수 있다. 초반에는. 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차 전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2차 전지는 이게 허용이 되면은 만약 2차 전지까지 허용되면 우리는 안 좋다. LFP와의 경쟁 때문에. 그렇죠. 네. 중국이 미국으로 판매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들하고 관계없이 이런 이슈가 되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이 화해한다는 게 2차 전지까지 이제 같이 포용해버리면은 그게 더 이슈다. 반도체도 플러스라고 단어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11월 14일, 17일 날 뭐죠? 아시아 퍼시픽 정상회담이잖아요. 네.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인가 상장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17일에 상장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상장되면서 이번엔 낮은 공모 가격으로 책정됐다 네. 하는데요. 그러면 에코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에코프로에도 지주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수급적으로 1월 17일 전후로 해서 아주 큽니다. 예,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리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만만치 않다. 이슈들이 많네요. 맞습니다. 11월 중순에 정상회담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에코 머트리얼즈, 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예, 상장되는 거. 그리고 또 미국은 또 셧다운 리스크도 있고. 맞습니다. 야, 11월 중순을 우리가 이게 잘 넘길 수 있을지가 진짜 고민이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좀 보수적으로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시장을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서 수급은 이번 주 지나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이따가 또 질문이 있어서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 표면적으로는 미중 갈등이 좀 해결돼 그럼 중국의 어떤 그 자국화가 더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최근에 AI 반도체, 그렇죠. GPU가 특히 엔비디아 중심으로 중국의 수출이 조금 더 재개된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납품,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관련주는 맞습니다. 괜찮을 수 대박이 있다. 나는 뭐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11월 21일 날이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 날인데 엄청... 엔비디아는 워낙 큰 회사니까 네. 21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한 일주일 전에쯤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여러 가지 스페큘레이션 그렇죠. 쓸 거예요. 네. 그게 일주일 전화하면은 14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2차 전지 얘기했고 네네. 우리가 또 참 성장이지만 또 최근에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2차 전지 뭐 관련된 네네.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테슬라가 또 저가 모델을 독일에서. 내놓겠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성장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모델의 어떤 확장성을 갖고 가는 부분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뭐 가격도 인하하고 저가 몰드도 출시한다라는 거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 자체가 조금 예상한 것보다 둔화되거나 네네. 그 안에서의 MSG 경쟁 그렇게 보면 또 주요 부품인 배터리의 단가 인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진짜 작지 않습니다. 네네. 엄청 큰데 이 부분들을 조금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챙겨봐야죠. 근데 어저께도 독일의 기가 팩토리에 11,000명이나 고용하는 데서 첫 번째요. 거기 앨런 머스크 가서 뭐라 그랬냐면 11월부터 거기 임금을 일괄적으로 4%를 인상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드는 가격은 27,000불짜리예요. 그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 3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애프터 텍스 제하고 나서 55,000불에 시작하거든요. 55,000불 시작하는데 그거 반값이에요. 근데 임금은 인상해줬어요. 그럼 뭐죠? 가격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똑같이 따라가야 가격을 되겠죠. 내려야겠죠. 그러니까 왜 현대차, 기아가 영향을 못 가느냐. 지금 기존 제품 가지고 잘 파는데 마진 10몇 %인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한층 커지니까 실적은 잘 나오니까 내려가기도 뭐하고 그렇죠. 올라가기도 뭐하고 갇힌 거거든요. 예, 이런 건데 그럼 당연히 그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LG 엔솔이건 뭐 삼성 SDI건 그런 SK 이노베이션이건 지금 실적이 걔네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전망이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셀 업체건 모든 업체건 고객이 엄청 다양화돼야 됩니다. 더 다양화되고 자기네만의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건 잘 안 나오죠. 코스트 그렇죠. 다운은. 그러면 뭐 고객 다양화되는 게 금방 안 되죠. 한 1년 전 걸리니까 네. 지금 노력하더라도 그런 다양화의 결실은 아까 공매도가 끝날 때쯤 네. 내년 이맘때쯤이나 됐을 때 그 상황에 노력을 해서 고객이 다양화돼서 생각보다는 저가가 많이 팔리면서 근데 보니까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약간 둔화되는데 내년 이맘때 전기차 침투율이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8개월 뒤에. 근데 그게 다양하고. 근데 지금 그거가 아직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빨리 다양화될지 침투율이 지금 15%인데 이것이 과연 20 몇 프로까지 빨리 올라갈지 그거의 중간에 밸리 계곡은 아니지만은 중간에 애매한 이렇게 그 구간을 넘어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크랙이라 할 수 있고요. 예. 그렇게 크랙이라 생각하면은 지금 단기적인 3개월, 4개월은 낙관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 주가에 근데 미리 반영이 된 측면에 있어서 맨 밑에 있는 양극재가 많이 빠졌던 건데 네. 이 공매도 이것 때문에 올라는 가는데 네. 지속할지는 이런 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네. 달라지는 거죠.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래도 뭐 그림이 좀 보이는데 방향성이 좀 보이죠. 예. 전기차 쪽, 배터리 쪽은 방향성이 잘 안 보이네요. 네. 거기다 공매도 이슈까지 있다 그렇죠. 보니까 조금은 우리가 그 테슬라의 어떤 행보 그리고 우리나라 업계에서의 수익성 그리고 전기차 침투율까지 봐야 되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겠다. 만약에 긍정적으로 본다면 네. 하나 있어요. 네. 그 테슬라가 지금 여러 가지 세단 제품을 하는데 네. 그 사이버 트럭 있잖아요. 그것이 나오는데 그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게 나와서 잘 팔린다 그러면은 네. 미국이 상대적으로 전기차의 침투율이 낮기 때문에 네. 유럽이나 중국보다는요. 네. 거기서의 이 사이버 트럭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은 내년 초에 수급에서 긍정적인 톤이 바뀔 소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와 관련되죠? 미국의 사람들의 소비의 그 소비와 관련된. 강한 점이 유지되느냐? 그게 공교롭게도 금리 영향이 본격화된다는 네. 올 연말 내년 초기 때문에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사이버 네. 트럭 나오는 출시하고 알겠습니다. 그거를 같이 와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모멘텀의 브랜드 모델이 나와주면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조금 생기겠지만 아직은 그 부분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관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